안녕하세요. 발랄뚜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주말 되게 재밌게 잘 보냈는데요. 알차게. 오늘 일단 끝내고 이제 와서 책을 읽어보려고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좀 바람에 오래 노출되면서 추위에 떨어가지고 지금 코가 살짝 막히는데 코 막힌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시집이 아니라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 허유선 작가님의 매 순간 죽도록 애쓰는 당신을 위해 인생의 한 번은 나를 위해 철학할 것이라는 책입니다. 제일 첫 표지에 보면은 가운데 밑에 불안하고 막막할 때 철학을 읽는 이유는 흔들리는 삶조차 소중하다고 말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고요. 내 삶을 관통하는 철학의 지혜 EBS 클래스 2 사랑철학 허유선 박사의 철학 상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책 뒷표지를 한번 볼까요? 뒷표지에는 만약 니체가 소크라테스가 내 고민에 답을 해준다면 인생의 물음을 누구보다 천천히 깊이 끝까지 고민한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생각, 나 자신에 만족하기 어려울 때는 헤겔의 비교의 중심 잡기를 읽어보고, 사람들 속에서 외롭고 힘들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계의 유형을 읽어보고, 해왔던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는 니체의 평가의 기준 해체하기를 읽어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를 때 소크라테스의 좋은 삶의 의미를 읽어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버거울 때는 도가의 무리하지 않는 노력을 읽어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본문 중에서 가져온 글이 있는데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소용돌이가 생긴다. 혼란스럽고 마음이 도무지 상쾌하지 않은 일상이 경쾌하지 않은 일상이 계속된다. 이런 고민을 계속 안고 있는 채로 넘어가지 못하는 나 자신이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나만 잘하면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러나 철학에서는 바로 그런 물음이 해답을 찾아야 하는 주제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던질 수밖에 없는 물음이라고 말한다. 어느 날까지 이름을 남기는 대단한 철학자들이 인생의 고민을 풀어나가는 생각 방식은 우리가 고민을 자유롭게 풀어보고 생각할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본문 중에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랜덤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되게 많은데 챕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자. 117페이지에 제목이 나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한나 아렌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제 지인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집필한 작가인데 그 내용이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나치당 있죠. 그 나치 전범 중에 한 명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미국 잡지사에서 연락을 받고
지원을 해줄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진행되는 독일 나치당 전쟁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보고 이를 정리해서 글을 써달라 이런 부탁을 받아서 이제 잡지사 입장에서는 이 한나 아렌트란 사람이 원래 독일에 살던 유대인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독일 국적을 박탈당하고 미국으로 가게 된 거여서 같은 유대인이자 철학을 다루는 전문가인 이 아렌트가 최적의 인물로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되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재판 과정을 보면서 집필한 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틀러 시대에 벌어진 유대인 학살이 가장 주요하게 이 책의 사건으로 이제 다뤄지고, 보면은 히틀러가 처음에는 되게 찌질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독재자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인물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되게 평범한 미대 지망생이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았대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전범 그 독재자로 성장했는지 그런 얘기도 있고, 이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타이틀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막 절대악,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실무자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처럼 허가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계획도 하고 서류 정리하고, 그러면 이렇게 탕탕 허가해주면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였는데, 그 아돌프 아이히만의 그 진행 아래 이제 학살당한 유대인이 600만 명이 넘는 거죠. 서울 인구가 914만 명인가 무슨 900만 명을 웃돈다고 하면 거의 한 64%의 인구가 대량 학살을 당한 거고, 어디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생죽음을 당한 거죠. 그리고 저희 부산 인구가 330만 명 정도 돼요. 거의 2배에 달하는 인구가 갑자기 어느 날 진짜 처형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제 절대악이라고 부르는데, 절대악은 이 책에서 악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 무사유, 이 2가지의 단어에 대해서 특히 잘 다루는데, 이 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지만 되게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한두 마디로 얘기하고 넘어갈 그런 책은 아니어서, 일단 어쨌든 제가 그 책을 읽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에 대한 각인이 되어 있어요. 되게 멋지게. 네. 근데 그 사람이 여기에 지금 이 책에 그 사람의 나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with 한나 아렌트라고 적혀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읽어보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성공은 대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인 도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패한 일에 다시 도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나를 위축시키니까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다가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똑같은 실패를 할까봐 두려워. 제가 두려웠던 것은 불확실한 것에 뛰어드는 것보다 내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단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나섰나? 너무 어리석은 집착인가? 두려움과 의구심이 마음속을 가득 채웁니다. 나는 어쩌면 나의 과거와 실패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실수일까, 실패일까? 사실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전부 잘 될 리는 없죠. 그래서 굳이 실패라는 말을 쓰는 것이 거창하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패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이를 잘못하여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거의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everyday, 실패데이 같은 것이죠. 일을 잘 하지 못해서 내 마음과 어긋난 결과를 얻는 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가요? 미끄러운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거나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 혼자 어색한 농담을 하고 집에 와서 이불을 걷어차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인생의 실패로 하나씩 체크한다면 아마 1년? 아니, 한 달 만에 꽤 두툼한 실패의 책이 만들어질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이 실패의 순간이라면 굳이 새롭게 실패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실패는 더 무거운 것들입니다. 옷에 음식을 흘리고 넘어지고 버스를 놓치는 정도는 귀여운 실수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요? 굳이 무거운 실패의 이름표를 붙이는 이유는 가만히 돌아봅니다. 아마 우리는 국어사전의 구분과 달리 내가 쉽게 넘길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일의 그르침, 잘못됨을 실패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수가 곧 실패로 남기도 하고 실패했지만 쉽게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결국 실패라는 규정은 내가 조심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만한지에 달려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실패, 내가 못나서일까? 더욱 힘겨운 실패는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말을 농담거리로 삼곤 하지만 실제로 그 주인공이 바로 나일 때는 전혀 웃을 수 없습니다. 뼈저리게 아프죠. 어떤 실패에는 결코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여러 번 실패한다고 해서 그 후의 시간을 겪어내는 일이 만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식이 조절을 하려고 할 때 최대의 적은 먹어본 그 맛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아는 실패, 아는 고통이 더 무서워요. 이들어 얼마나 아프고 쓰라릴지, 얼마나 긴 시간을 감당해야 하는지 나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만큼 더 무섭습니다. 아는 괴로움이라 해도 괴로움을 겪는 시간은 단축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앞선 실패와 그 이후의 괴로움이 누적되고 중첩돼서 상처가 덧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렇게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내 실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순간입니다. 내가 충분히 주의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 거죠. 내가 다르게 생각했다면,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아니 내가 아예 이 일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그간 겪었던 같은 실패는 어쩌면 내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해주는 알림 메시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안내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 실패도 실패의 후폭풍도 후폭풍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이 일을 시도해본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뛰어들었을까? 내가 왜 그랬지? 되돌아갈 수는 없나? 다시 돌아간다면 나 그냥 이거 안 할래. 이 순간 똑같이 반복되는 실패는 내가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증거로 다가옵니다. 나를 의심하고 탓하고 후회하게 되죠. 내가 스스로 지난 실패의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거든요. 반복된 실패는 나를 긍정할 수 없게 하고 나의 두려움을 키워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의 조건, 액션. 하지만 정말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는 것일까요?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실패에 관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든 행동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기에 그 어떤 실패도 결코 똑같은 실패일 수 없다고요. 한나 아렌트는 20세기 독일 태생 유대인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라기보다 정치 사상가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정치 철학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인간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맞추어가는 정치적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고 가장 인간다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아렌트는 성인이 될 때까지 독일에서 자랐지만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을 절멸시키려 했던 나치의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시대적 경험을 통해 인간의 조건을 다시 생각할 필요를 느끼고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인간의 조건을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활동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말할 때는 활동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렌트는 인간의 활동을 노동, 작업, 행위로 구분하는데요. 이 세 가지 활동이 모두 더해져 우리의 삶이 구성됩니다. 그러나 아렌트의 구분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 말을 주로 사용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노동은 목숨을 유지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모든 활동입니다. 먹고, 자고, 숨쉬고, 화장실 가고, 휴식을 하는 활동 등은 모두 하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노동에 포함됩니다. 한편 작업은 노동이 아닌 활동 중 사물과 관계하는 활동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 곧 인공물을 만드는 제작이 바로 작업 활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노동, 곧 직업 활동으로서 노동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행위는 우리의 사회적 삶,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그와 관련되어 하는 활동, 말과 행동 모두를 뜻합니다. 예능을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감상을 남기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친구를 만들고 직장 동료와 소통하고 투표를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내 의견을 밝히고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전부 행위입니다. 아렌트에게는 행위야말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주고 만드는 활동이며 가장 인간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활동입니다. 목숨을 유지하는 활동인 노동은 인간만이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하는 활동입니다. 또한 사물과의 관계인 작업은 그 사람의 개성을 전부 드러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그 사람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렌트에 따르면
의외로 제작에는 자신의 개성을 억누르고 물질적 재료, 곧 사물의 나를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요리사가 되어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을 죽이나 누룽지가 아닌 밥으로 완성하기 위해는 어떤 재료로 밥을 만들든 반드시 물의 양을 적절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의외로 엄격한 규칙과 절차가 요구가 되죠.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나는 돈이 많고 인기가 많으니까 물 양을 대강 맞춰도 밥이 된다. 이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게다가 개성이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이니까요. 반드시 사람들과 견주어 봄으로써 드러나고 생겨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본인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바로 행위입니다. 예측 불가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데 아렌트가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한 결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는 일 자체입니다. 우리의 개성은 고정되어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할 때마다 우리의 개성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행위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아렌트에게는 행위는 제2의 탄생입니다.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탄생이잖아요. 우리의 행위는 그것이 의식적으로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행위하는 사람, 곧 자기 자신을 이 세계 속에서 표명하고 드러내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할 때마다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이 세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셈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책을 읽는 것도 새롭게 태어나는 셈이겠네요. 탄생과 행위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지된 상태라면 무슨 일이든 간에 새로 일어날 수도 생겨날 수도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같은 행위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같은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과 같지요. 행위는 시간, 자연,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조건 속에서 발생하고 그 조건은 계속 변합니다. 다른 조건은 둘째 치고라도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말처럼요. 흘러가버린 강물은 지금의 강물과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매번 새롭고 매번 태어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한 번 태어난 것은 결코 없었던 것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복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복구 불가능성은 새로운 가능성과 이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와는 똑같을 수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나쁜 짓을 일삼던 집안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도 악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태어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막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위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탄생은 복구 불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다는 뜻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종료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우리는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시뮬레이션도 여러 번 해보죠. 그러나 그 예상과 기대는 언제나 우리를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생겨난 행위를 결코 뒤로 돌리거나 물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행동합니다. 멈추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우리는 매번 그리고 항상 가슴 밑바닥의 의심과 함께 복구 불가의 영역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일에 도전하고 싶어지지만 더 확실한 일이라고 해봤자 그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예측 불가능한 행위의 본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삶의 어쩔 수 없는 조건입니다. 반복할지라도 똑같은 실패는 아니야. 실패는 행위의 증거이자 흔적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다면 실패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아렌트식으로 생각하면 결코 똑같은 행위가 없듯 결코 똑같은 실패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태어난 아이를 두고 똑같은 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요. 같은 실패의 반복인 것 같아도 정말 똑같은 실패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도를 했던 시간과 관계, 상황은 결코 똑같을 수 없으니까요. 내 마음이 똑같지 않으면 물론이고요. 나는 잘하고 싶었고 이번에는 다르고 싶었고 저번과는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 도전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과거와 똑같은 행위가 아니라 과거를 딛고 새로 태어난 행위이며 이번에 내가 겪은 것도 똑같은 실패는 아닙니다. 그러니 반복된 실패라 해도 괜찮아요. 결코 똑같지 않고 무의미하지도 않아요.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으니까요. 물론 실패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죠. 똑같지는 않아도 실패가 누적된다면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도 없고요. 아렌트는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도 실패라고 인정합니다. 일단은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일어난 일을 없었던 것처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미 시간이 흘렀고 나는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완벽한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또 다른 행위가 태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렌트는 복구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반성과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되돌리려 무모하게 힘을 쏟는 대신 우리는 지난 행동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음번에는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위를 낳는 거죠. 다음번에는 좀 더 다양한 수단을 생각하거나 생활 리듬을 다르게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다음번에는 다르게 하겠다는 약속은 그 실천이 중요할 것입니다. 죄송해요. 코가 자꾸 막혀갖고. 어떤 실패 앞에서도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다음번에 다르게 행동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보장할 수 없는 그 약속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일을 아렌트는 용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물론 아렌트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지만요. 실패를 경험한 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나 자신을 탓하고 비난하며 멈춰서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선택이야말로 이미 많이 해본 선택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으로 내 발을 묶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일입니다. 다르게 만들어갈 기회를 주는 일이지요. 도전이든 작별이든 제3의 선택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행동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지금까지의 행동과는 또 다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실패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의 시간, 괴로운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미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도전과 지금의 도전, 그리고 도전마다의 내 생각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번 새롭게 뛰어들고 새롭게 기뻐하고 아파하면서 말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좀 많이 와닿긴 하네요. 제가 좀 연상되는 거는 다이어트인데 항상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나는 진짜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도대체 살은 언제 뺄까? 하는데 여기 책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같은 상황일 수도 없고 같은 시간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실패는 없다.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얼마나 많이 실패를 해왔겠어요. 살면서 수십 번의 실패를 했는데 그때마다 나이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또 제가 실패했던 방법도 다르고 심리도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실패했다라는 과정 결과가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예요. 갑자기 결론 다이어트. 건강 관리를 하고 체력도 좀 많이 쌓아서 건강한 제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녹음을 하든 뭘 하든 생동감 있고 생명력 넘치고 건강미 넘치게 에너지 있게 어떤 일이든 임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찬바람을 쐬서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코감기에. 그래서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읽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들으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으실까 좀 염려가 돼요. 그래도 좋게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